네, 오늘 이제 저희 9월 20일, 화요일 오전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시장은 파월에게 달렸다 이고요.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주목해야 될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 꼽아봤고요. 네, 첫 번째 이지바이오, 두 번째는 데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일 알미늄이고요. 일단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시초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5% 미만. 비중 관리에는 여전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만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뭐 코스닥의 경우에는 1.16%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스피는 뭐 0.69%, 96%까지 1% 가까운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상승은 여전히 좀 제한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9월 21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죠. 네, 바로 미국에서 FOMC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역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늘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런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믿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고 개인의 생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 뭐 너무 과도한 우려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1년 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뉴스만 보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이런 분위기 정도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단기적인 거를 감안해 본다면은 이 이슈도 오늘에 좀 국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야 되거든요. 물가가 잡혔는데 굳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어찌됐든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감들도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미 이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은 0.75%로 예전부터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어쨌든 하게 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2.5%죠. 미국 금리가 0.75%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2.6%대 이상으로 이제 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11월, 12월에도 한 두 차례 정도 더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 3%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찌 됐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주식과 같은 이런 이제 위험 자산이죠. 투자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금리 시대는 이런 것들이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던 게 결국에는 이제 저금리 시대라는 어떠한 시대적인 것도 좀 혜택을 많이 봤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금리에서 중금리, 고금리로 좀 가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안전 자산으로 좀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에는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금, 은행 예금, 뭐 채권, 그중에서도 뭐 국채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찌됐든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라면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수요는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노출이 된 재료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오늘 좀 덜 하다라는 거고요. 또 단기적으로 환율이 고점을 찍고 조금은 안정화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일 알미늄은 이제 기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바로 지금 중국에서 폭염에 따른 전력난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력이 없다 보니까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현재 생산량 축소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은 1년 반 동안 공급 부족 현상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업종마다 다 겪은 것 같아요. 뭐 곡물, 반도체, 가스, 알루미늄 등등
굉장히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이게 초반에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이제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되면서 여기에 지금 뭐 분란집에 부채질한 게 바로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조금 그 공급 부족의 현상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자재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하반기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봐야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 재고가 역대 이제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알루미늄 재고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고가 역대 최저치라는 거기 때문에 재고가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없어서 못 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조일알루미늄이 관련주로 지금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고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낼까라는 헤드라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맹국들 있죠. 러시아의 대표적인 동맹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중국 그리고 이제 인도 정도 있는데 지금 중국 측이라든지 인도에서도 러시아한테 전쟁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좀 많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방국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빠르게 좀 종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과연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끝낼까?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올해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보다 반격을 너무 잘하고 있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무기 지원을 해주긴 했지만은 어찌 됐든 지금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웬만하면 올해 안으로 좀 종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좀 길어지게 되면은 잘하면 뭐 내년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찌 됐든 전쟁이 언제 끝나든지 간에 일단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거의 폐허 수준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었죠. 거의 폐허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피해 규모만 약 485조 원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더 늘어나겠죠. 피해 규모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재건축에 대한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지바이오고요. 얘는 오늘 시장이 좀 오르는데도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한 번은 튀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근데 정말 단기적으로 저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얘는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좀 상승을 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 사료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강원 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개월 전에도 한번 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 돼지열병 이슈가 단점이 뭐냐면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거의 좀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이슈가 한번 나오게 되면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돼지열병 발병 소식에 사료급여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찌 됐든 이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럼 대체제로서 뭐 소고기, 오리고기, 곡물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가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단발성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7,000마리 돼지를 살처분할 방침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전체 수준의 0.06%예요. 이게 뭐 1% 이상 넘어가면 이제 타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급등할 거는 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순히 이 뉴스에 나온 이슈 때문이 아니고요. 앞으로 곡물값이 3분기에 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 올 3분기에 최고점을 기록을 할 것이다. 그리고 4분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판단
판단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원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면은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지금 대부분이 1,400 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 3분기 정점을 좀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곡물 사료를 배합을 하고 있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수혜도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테마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하나는 곡물값 상승,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2번보다는 1번 때문에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두 번째는 돼지열병 관련주로서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이죠. 네, 만약에 시가에 이거 9,580원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팔아도 한 60 정도 수익이죠. 우리는 10%, 그래서 1,0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이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 달성하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추세면은 오후장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진입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10%의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35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삼키면은 뭐 400원 이상부터는 쭉쭉쭉쭉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관건입니다. 지금 시초가 대비 8% 정도가량 수익이고요. 일단 1450원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1,500원입니다. 9% 10%에서 일단은 매도 칠게요. 매물이 좀 많긴 한데 저기 뚫을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종목이 좀 갈 것 같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장을 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500원에 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너무 많이 지금 쌓이고 있네요. 6만 주면 좀 많은데 저기 돌파하면은 뭐 더 가겠죠. 또 우리는 적당히 먹고 빠지는 거, 주식에서 적당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라는 걸 정하는 거거든요. 욕심부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9% 10%는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쌓이면은 그게 10번만 수익을 봐도 100%가 되고 20번이면 200%예요. 네, 그런 식으로 쌓아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1,500원 거의 뭐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삼키네요. VI 걸렸고요. 이거 1,500원 시장가에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수수료 빼면 9% 정도 지금 수익인데 팔겠습니다. 9.34%에 우리는 전량 매도 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시작하고 43분 만에 약 목표 수익률 바로 달성을 했고요.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제 당분간 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있어요. 이런 게 철칙이 한번 이제 수익 낸 종목들은 잘 안 보거든요. 사람이 이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보면 막 더 오를 것 같고 들어가고 싶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저는 더 튈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의 목표는 10%다. 10%라는 거 적당히 저는 먹고 빠질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뭐 쭉쭉쭉쭉쭉 가는 시장도 아니고 얘 찔끔 올랐다가 내일은 딴 거 찔끔 올랐다가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섹터로 또 이제 수급이 옮겨갔다가 이런 시장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가 달성하면 즉시 매도를 해야 되고 내일은 또 내일에 맞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데모는 이제 시장가에 매도를 하세요. 지금 걸어놓으면 VI 풀리면은 1,500원에 팔릴 겁니다. VI 이제 풀리는 것까지 이제 보고 종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에 다 팔리셨을 거예요. VI 팔린 시점이 1,500원, 550원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500원에 걸어놓으신 분들은 전부 다 전량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데모 약 이제 9%에서 10%가량 수익을 받고요.